네, 주간 전략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컨설팅이고요.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글로벌 증시는 매우 화려합니다.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글로벌 주요 증시 흐름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까요? 예, 10월이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데요. 10월에도 화려한 랠리였습니다. 지난 9월에도 대단히 화려한 랠리였는데요. 특징이라 그러면 9월은 한 달 내내 랠리였고요. 10월은 2주 정도 조정을 받고 난 뒤에 랠리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현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상승폭 정도만큼이나 10월의 상승폭이 이렇게 큰 편이었습니다. 많이 오른 나라는 베네수엘라와 그리스 증시가 무려 17%로 폭등을 했고요. 그 외에도 많이 오른 나라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이 5%에서 10% 사이 정도의 급등이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등등의 동남아권 그리고 동북아권 증권시장이 비교적 부진한 편이었고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이달에 1.9% 코스피가 올랐는데요. 이것은 올해 내내 이 정도 올랐다 하는 정도니까 많이 부진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브릭스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동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동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요인은 우리만의 요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른편의 그 동향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 사상 최고치나 혹은 몇 년간의 최고치 행진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올해 10월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 셧다운과 그다음에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된 논란, 이 이면에는 보면은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였고요. 네. 시장 일각에서는 이중 통화의 강세를 해서 화폐 전쟁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환율도 강한 편이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 유동성 흐름은 최근에 어떻습니까? 예, 유동성이 활발하게 공급이 되다가 최근에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의 그 축소 정책, 이것이 미뤄진다는 것 때문에 미국의 환율도 그렇고요. 채권 시장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뚜렷한 변화였는데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동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이후로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약 2개월 정도 이렇게 조정의 폭이 가파른 편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양적 완화 조치 축소, 이것을 내년도 봄 정도까지 미루겠다는 것 때문에 채권 시장이 반응을 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폭이 또 이 조정의 폭도 비교적 가파른 편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선이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기준으로 2.4%가 중심선이니까 지금 2.5% 정도니까 거의 많이 왔거든요. 조정의 폭도 거의 다 온 정도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11월, 12월로 갈수록 이 채권 수익률은 다시 N자형으로 반등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채권 수익률이 오르고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하는 것은 예정된 일이니까 이것이 계속 아래로 빠지기보다는 N자형으로 오르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돈들이 밖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요. 캐리 트레이드 지표는 이 미국의 과잉 유동성 등등이 이머징 마켓으로 향하는 지표가 되겠는데, 오른편에 보시는 대로 아주 그 가파르게 2단으로 올라오다고요. 한 3일 정도 이 흐름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세 강도가 둔화된 것도 이 지표하고 같은 방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세계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동성이 흐르는 쪽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하고요. 그 다음에 호주 정도, 이렇게 선택된 몇 개의 나라 정도 환율이 강세 방향이고, 또한 크게 보면은 유로존으로도 유동성이 제법 흘러가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광범위하게 흐른다기보다는 장점이 있는 나라들에 집중적으로 유동성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까지는 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하락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를 당연시 받아들였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오르지 못하는 것을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적 완화의 축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봐야 되겠는데 이번 주에 뉴욕 증시 또 중요한 지표들과 기업 실적들이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부분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의 한 중심,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실적 발표 시즌의 중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번 주가 월 말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시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요인이 시장에서 작용하는 시기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실업률 수치 발표가 있었는데 0.1% 정도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7.2% 되니까 미국 당국이 중심으로 삼는 7%대가 이제 0.2% 정도 남았습니다. 이 수치가 그 아래로 떨어지면은 비로소 양적 완화 조치 축소책 이것을 발표하는 그런 포인트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오른편에 내구재 주문 수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수치가 지난달에 비해서 제법 좋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조업 지표에 마치 찐빵의 안고에 해당하는 정도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와 관련돼서 특히 제조업과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나올 지표들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주 수치는 산업 생산 지표가 월요일 날 발표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FOMC 회의 결과록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주말에 ISM 제조업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와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2.5% 수준의 그 진도를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을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수치는 연초에 미국 당국이나 주요 경제 분석 기관에서 예측했던 정도의 흐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의 특징적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랠리고요.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다우 지수도 13년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여러분 수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2에서 4% 정도, 한 달에 4% 정도 올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종별로 우리나라는 대단히 명암이 뚜렷한데 오르내림의 진폭이 아주 강한 편인데 미국의 업종 지수는 거의 고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비스업 지표가 한 4% 정도 오를 때 제일로 덜 오른 기술주도 2% 정도 오른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고르게 지수의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유의해서 보시고요. 그런데 종목별로는 아주 명암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노란 부분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파란 부분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5.9%는 급등을 했는데요. 이 수치가 연간 최고치를 지금 뚫은 그런 형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 초반만 해도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이미지에서 점점 조금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다각화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동력이 되면서 이렇게 잘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되고 가운데 아마존의 주가가 무려 9%나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실적 영향 때문에 이 아마존도 최고치 행진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모처럼 인텔이 지난 주말에 2% 가까이 오르면서 차트의 모양이 제법 좋아졌습니다. 반면에 다우케미칼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 때문에 2.7%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약 3주 전까지만 해도 최고치 행진을 펼쳤는데 약 2주 정도 이렇게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의 주가는 오르는 듯 마는 듯 지난주 말에는 1%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즉 미국 증시는 여러 주변 요인보다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인 한 주였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지난주부터 이 개별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 전망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보니까 미국은 이 기술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좀 괜찮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참 뭐 할 게 많죠. 중국이 부진하니까 우리나라가 부진하다. 그 상관관계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거꾸로요. 여러분, 중국이 부진하니까 외국인이 판다. 그렇게 되면은 그 상관관계가 더욱 뚜렷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인이 아니고 중국이 부진한 요인은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 시장에서는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른다. 이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펼칠 때, 실적으로요, 사상 최고의 실적을 발표를 할 때 그날 떨어지고, 그러는 경우를 보더라 그래도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연관관계가 이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비체계적 위험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는 나라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 요인은 정권업계가 최근에 구조조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것하고도 연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양 사태로 인해 가지고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으로 불안정성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경기의 그 침체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가계의 유동성의 형편이 좀 부진하니까 주식이라도 팔아야 된다 하는 흐름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걸 다 모아서 보더라 그래도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 세계적인 랠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면이 요인도 그렇고 현상도 그렇고 좀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냐 하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코스피가 지난주에 2주 만에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즉 힘이 달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코스닥 시장은 매수 신호가 살아났습니다. 그동안에 코스닥의 개별 종목에 펀드 환매 물량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대단히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주식을 팔아서 매도하는 이 공매도도 상당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일단락되는 그런 조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부터 많이 빠진 우량한 종목군에 활발한 그 시세가 형성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인데, 물론 이것이 일시적인지 조금 길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수급적으로는 숏 카바링, 환매수의 힘이 느껴진다. 그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외국인 투자가들이 무려 40일 정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샀습니다. 네. 이 요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래 팔았습니다. 이 요인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관 매도에는 분명히 뭔가 있죠. 그죠? 나중에 한번 또 시간을 한번 내봐야 되겠습니다. 네. 멘토 컨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